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 오늘은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심내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합쳐서 말씀드리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으로는 암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묶어서 명칭을 만든 것인데요. 이 속에 속하는 질환으로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그다음에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 등 이러한 질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 질환으로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과 뇌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혈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들이 이런 혈관들을 좁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합병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선행질환으로서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비만이라든지 흡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외부적인 요인 또한 위험 요인으로서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나의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음주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행질환에 있어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건 사실이나 주 1회에 소주 한두 잔 정도의 음주는 가능한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약간의 음주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생각하였을 때는 아무래도 음주 자체가 심장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맥을 일으키다든지 심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내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는 무기질이나 섬유질이 많은,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채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나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라든지 이런 생선들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음식들로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육류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성지방을 높이고 혈관을 좁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등의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심내혈관 질환에 안 좋은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만은 우리가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가 23부터 비만 전 단계라고 하고 25부터 비만이라고 했을 때 비만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라든지 중증도가 아무래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발병 확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증을 불러일으켜서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말씀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함에 있어서 아스피린 자체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출혈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이제 의료진과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많게 되는데요. 이런 급격한 기온 변화는 우리 몸의 혈관들을 갑작스럽게 수축하게 만들고 기존의 질환으로서 고혈압이든지 당뇨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는 상황에 있어서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지 않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는 의식 소실이라든지 기억 상실 또는 감각 이상이라든지 혹은 성격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혹은 이런 선행질환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머리 쪽, 그러니까 뇌 관련해서 뇌혈관 상태는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심근경색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증상 자체는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흉통이나 심장마비나 이런 상황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다음에 붓는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내 심장 기능이 이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서 심장 기능 관련해서 혹은 그 선행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환자분들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증상은 흉통입니다 라고 한 가지로 대답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상복부가 조금 불편하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여기 체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증상으로 호소하시면서 왔을 때 우리가 심근경색을 진단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서 병원에 오기 전에 안타깝게 사망을 하기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증상 자체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의심해보는 증거로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지, 심근경색 혹은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이런 여부를 따져봤을 때 비슷한 증상, 유사한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체 말고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이 심근경색이라고 느끼고 혹은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던 환자들이 흉통을 호소한 이후에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빨리 온다면은 소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 맞지만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도착을 하여서 처치를 받으셔야지 그래야지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은 보통 1시간 이내,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혈관 자체에 다시 뇌혈관이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시간 이내에는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회복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 환자가 의식은 없는 상태로 맥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른 119에 신고를 하여서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맥박이 없는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구급차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발병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앞서 발병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여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의 혈압,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 내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과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건강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